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론티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2027년까지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최근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2027년까지 투자해야 될 이유가 명백히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에서도 사이버트럭 생산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트럭 가격이 공개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초반에 좋은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소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지금 나스닥 성장주 같은 주식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 좋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러한 상승은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했죠. 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장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12일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번 달부터 4분기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지수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전문가들은 12월 CPI 지수가요, 전년 동기보다 6.6% 정도 상승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전달이었던 11월 달 7.1% 상승보다도 낮아지는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대 CPI 지수가 나오면요, 주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이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인플레이션과는 좀 상반되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요. 오늘 장을 모습을 보면 좀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주들, 기술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들의 하락이 꽤 컸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를 팔고 경기에도 민감하고 금리 인하에도 좀 민감한 성장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트렌드가 올해 내내 이어질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의 장은 좀 눈여겨볼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500선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나스닥은 현재 1635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11,230 정도를 목표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나올 CPI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만선대 초반에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한 5차례 지지를 보여주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계속해서 올해 2월 1일에 있을 첫 번째 FOMC 미팅에서는 25bp 즉 0.25% 베이비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79.2%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한 주 전만 해도 67% 수준이었는데 껑충 또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은 월가 시장에서는 한 4% 후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준은 5%대 초반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4%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2월달, 3월달 0.25%포인트씩 올리면은 좀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빠르면 올해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또 시작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의견과는 다르죠. 연준은 내년부터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간만에 5.93%라는 꽤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애프터에서 한 120불을 넘어가는 모습이고 현재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불대 초반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한 150불 이상 정도로는 일단은 올라 주어야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궤도권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100불에서 한 150불대 초반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100불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압으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매달 매주 금액을 정해두고 좀 모아가면 좋겠다, 저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은 380빌리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빠졌죠. 언젠 1000빌리언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380빌리언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다른 카메이커들의 시총을 합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낮은 수준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뭐 MDD 값 70% 정도 뭐 빠졌다고 해서 아직도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차트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성장률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업 평균, 그러니까 다른 카메이커들 대비해서 한 20배나 빠르게 성장 중인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대비 올해 미국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테슬라는 44%나 올랐고 GM도 한 3% 정도 올랐지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전년 대비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빠진 거 볼 수 있고요. 특히 혼다, 닛산 같이 뭐 강력한 EV 차량이 없는 경우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한 2015년 뭐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금융 위기도 없었고 완만한 상승이 있었던 2015년과 현재 2022년의 작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요. 자, 미국 실적입니다. 자, 큰 트렌드를 볼 수 있겠죠. 2015년에 가장 많이 판매했던 GM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대 정도를 미국 시장에 판매했는데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줄어든 모습이고요. 뭐 포드, 토요타,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많이들 빠졌습니다. 다만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현대, 기아차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카메이커도 다 빠졌는데 유독 크게 상승한 카메이커가 있었으니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상승률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까지는 그 판매량은 아직 못 미치고는 있어요. 하지만 스바루라든지 폭스바겐보다도 더 많이 판 거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BMW보다도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성장하는 회사,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지만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이 공식에는요, 빚 뎁트죠. 그러니까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부채도 기업 가치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 순수 주식 가치와 함께 빚이 많더라도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순현금을 빼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되는데요. 현재 다른 기업들은 이 빨간색의 뎁트, 그러니까 부채가 기업 가치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 가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상당히 작은 편이죠. 부채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테슬라가 역시 우월하다는 거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2027년까지 테슬라 투자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다양한 가전제품들이라는 신제품들이 보급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데요. 현재 인터넷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렇게 미국 시장에 널리 보급이 되고 40% 정도 보급률을 올렸을 때가 바로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40% 정도 인터넷 사용률이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이때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IT 버블이 있었죠. 자, IT 버블이 생기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요, 나스닥 지수가 10배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나스닥 지수가 한 500포인트 정도 보였다면 뭐 5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10배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지수가 10배 상승했으면은 웬만한 주식들은 한 3, 40배 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때가 인터넷이 미국의 40%까지 급속도로 보급되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보급률은 6.2% 수준이에요. 자, 올해는 IRA 도입으로 침투율이 극적으로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그 IT 버블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전기차 역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침투율이 6%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전기차가 더욱 생활에 스며들고 FSD를 느끼고 난 다음에야 자, 전기차나 FSD 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이러한 버블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절을 낚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죠. 중국 시장에서는 BYD를 한판 제대로 겨뤄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러한 보급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침투율을 극적으로 뭐 20%, 30%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미 이제 생산량과 원가 수준이 많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글로벌 침투율이 현재 한 10%를 넘고 있는데 이게 한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것이죠. 자, 전기차가 FSD랑 포함해서 한 40% 정도 보급이 되면요. 전기차랑 FSD 둘 중에 하나는 버블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도 상당폭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버블이 다시 한번 일어날 시기를 저는 2027년으로 보고 있어요. 자, 게리 블랙이 이렇게 EV 침투율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정리한 표를 보면은 EV 침투율이 2027년에 한 42%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인터넷이 미국에 한 40% 정도 보급이 됐을 때 IT 버블이 와서 나스닥 지수가 10배 이상 올랐다고 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27년에도 한 40% 이상 보급률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뭐 테슬라 주가도 상당폭 오를 수 있겠다. 버블이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이버 트럭 예약자, 미국 예약자에 따르면요. 이게 실제 그 예약자가 어제 공개한 핸드폰 화면인데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떴다라고 지금 트윗을 올렸습니다. 76,900불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가격이 떴다. 자기가 예약한 가격이 떴다. 여기 레저베이션 넘버도 있고요. 자, 아담 반이라는 분이신데 이러한 트윗을 올리면서 테슬라 커뮤니티를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분이 예약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트라이 모터로서 한 76,900불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가격은요 실제 2019년 가격이랑 동일한 가격이 떴다라고 합니다. 현재 2019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니라는 정정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사이버 트럭 가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뭐 하나의 좀 에러일 수도 있고요. 해프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이버 트럭은 올해 1분기에 시험 생산할 예정이고요. 대량 생산은 올해 연말로 예정으로서 이렇게 그래도 가격이 가짜 가격이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공급업체죠. IDRA, 이태리 회사인데요. 이 이태리 회사에서 만든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현재 아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또 트윗이 공개되었습니다. IDRA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자, 9,000톤급 기가프레스를 주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고객이죠. 자, 이 기가프레스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기가 상하이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사이버 트럭 또는 새로운 차량 모델 생산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가 상하이는 모델 Y, 모델 3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 예약 선주문 건수가 워낙 많죠. 150만 건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기가 상하이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과 같은 픽업 트럭 시장은 미국이 메인 시장입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3세대 플랫폼을 활용한 모델 2를 실제로 중국 연구소, 기가 상하이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이 3세대 플랫폼에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모델 2는 모델 Y, 모델 3보다 작기 때문에 9,000톤급 기가프레스에서는 아마 차체를 2개를 한 번에 찍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 오늘 119불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그리고 다소 100불대 초반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싼 가격입니다. 올해 실적이죠. 올해 한 5.4불에서 5.5불 정도 EPS가 예상이 되는데 이 EPS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한 22.5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최저점의 PE보다도 낮은 상황이고요. 현재 2023년 호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IRA 시행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지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의 주식 매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죠. 2023년과 내년까지는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주식을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테슬라 투자가 불안하시면요. VIP 멤버십, 아트라운TV VIP 유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요. 거의 매일 지금 매매급소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프리마켓 때나 애프터마켓 때나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매매급소 자리에 매수를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추세적 하락이 예상이 되면 이런 큰 불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추세적 상승이 이어질 것 같으면 큰 파도를 탈 수 있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라든지 단기 투자에 있어서 좋은 심리를 주식 투자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이미지는요.
저의 그 알람, 이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 서비스고요. 아트론 TV 알람도 꼭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이 가입 버튼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이폰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PC를 통해서 가입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